안녕하세요. 삶의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힐링하우스, 캐시미어처럼 따뜻한 방송 여기하우스의 김효정입니다. 여기하우스는요, 여자 프로기사에게 여자 아마추어 바둑 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드리는 방송입니다. 첫 방송이 나간 이후에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특별한 사연 가운데 저희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저희 사연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바둑 여성인들 중 가장 멋지고 빛나고 싶은 여자, 바둑을 알리고 사랑하는 바둑전도사 서양숙이라고 합니다. 25년 전부터 바둑을 너무 좋아해 3년 전까지 방과후 바둑교실 선생님을 하며 생활했어요. 현재는 생업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잠시 쉬고 있는데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바둑을 연구하고 대회를 쫓아다니고 있답니다. 이렇게 바둑을 사랑하는 뼛속까지 바둑인 저를 꼭 좀 초대해 주세요. 네, 뼛속까지 바둑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바둑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네, 오늘 서양숙 씨 어떤 분인지 스튜디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수원에서 온 서양숙입니다. 네, 지금 사연을 보니까요. 네. 25년 전에 바둑을 배우셨다고 해요. 네. 어떻게 처음에 바둑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 저는 처음에 취미 활동으로 여성회관에 입문을 했었어요. 네. 그래갖고 바둑부를 보니까 한 명이 미달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접수해가지고 그 수원에 계신 그 정우영 원장님이 사범으로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밤낮으로 열심히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실 그런 회관에 가면 익숙하지도 않고 바둑이 그렇게 쉽게 막 늘지 않잖아요. 어떤 게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저는 뭐 바둑도 몰랐고 네. 바둑도 우리 신돌, 백돌 있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바둑부라 해서 가기를 했는데 처음에 갔는데 단수 쳐서 잡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살림할지도 모르고 바둑을 열심히 했죠. 네. 처음에 아이들처럼 이렇게 잡는 게 재밌어서 시작을 하게 너무 되셨군요. 재밌더라고요. 네. 환격도 재밌고 모든 것이 새롭고 네. 그래서 하다가 욕심을 부리면 또 내게 잡히고 참 마음의 평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둑을 그렇게 우연히 시작하게 되셔서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 바둑을 지도하게 되셨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제1호 방과후 선생님이라고 하던데요. 수원에서는 네. 제가 그 특기적성 제가 제일 처음에 나갔어요. 그래서 네. 제가 내가 잘해야 따로 후배들도 잘할 거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살이 한 5kg는 빠졌을 거예요. 정말요? 처음에 그 긴장돼가지고 방과후 선생님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시기였잖아요. 그때 당시는요. 처음 할 때죠, 그때가. 분위기가 어땠어요? 아이들 진짜 말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말은 안 들었지만 네. 지금 아이들보다는 더 착했어요. 그래갖고 네. 한 번은 그 교감 선생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선생님 아이들을 잘 잡아야 돼요. 가르치는 건 나중이고 네. 그러셨을 때 제가 참 교육이 어렵구나 그걸 느끼고 네. 그냥 아이들하고 일단은 친해지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하고 노는 방법부터 배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둑을 했죠. 네.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아이나 에피소드 이런 거 있을까요? 맨 처음에 가르치는데 그 남자애로 기억이 돼요. 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바둑판도 못 사줄 형편인데 네. 너무 두고 싶었나 봐요. 그 아이가 그 사과 박스 그 위에다 그 박스를 엎어놓고 국어공책 있잖아요. 그 깍두기 칸 있는 거 네. 한글 배우는 거 네네네. 그걸 2장을 띄어서 바둑판을 만들어 갖고 바둑을 두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야 그 애를 보고서 내가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아마 재미있어서 한 아이라
어딘가에선 바둑을 좀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좀 보고 싶죠. 네. 그러면 요즘에 그 바둑은 어떻게 즐기세요? 즐기는 건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 시간을 되면 그 대회를 많이 가요. 네. 전국 대회. 평택에 있는 친구가 그 한 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네. 그냥 바쁨에도 불구하고 한번 갔다가 그래서 성적을 잘 냈어요. 성적 어떻게 나왔는데요? 지부대항전 그 남원 춘향배인가? 네네네. 춘향배죠? 네. 거기 가서 2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경기도지사배 수원팀으로 가서 거기는 8월 달이라 휴가철에 뭐 선수들이 안 왔는지 저희가 네. 1등을 했습니다. 그 3, 4, 뭐 이렇게 편을 짜가지고 정말 전국 대회만 네. 이렇게 다 다니시나 봐요. 전국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주도에도 갔다 왔어요. 뭐 성적은 많이 못 냈지만 저희 프로기사들은 사실 직업이다 보니까 뭐 돈도 걸려 있고 명예도 걸려 있고 이겨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드는데 어떠세요? 대국 갈 때 기분은? 저희들은 뭐 맨 처음에 갈 때부터 그 전국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즐거움으로 가고 네. 아무래도 뭐 이기면 좋죠. 누구나 대국 할 때는 뭐 이기려고 가는 거지. 네. 진다는 마음으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서 이번에 또 이겨보자. 꼭 이기자. 그 기분으로 가고 있죠. 네. 스타일도 굉장히 좀 호쾌하고 약간의 그런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바둑 기품 어떠세요? 글쎄 저는 그 바둑 스타일이 그 집바둑보다는 그 전투에서 네. 아마도 대마 잡는 거 개각까지는 잘 안 가는 그런 바둑이신 거죠? 거의 그래요. 그럼 오늘은 프로기사랑 두는데 네. 그래도 좀 심겨루기랑 대마 싸움을 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글쎄 뭐 자신은 없지만 프로기사님이다 보니까 네. 글쎄 뭐 어머니 같은 그 바둑의 어머니 아니세요? 프로기사분들이. 그래서 아마도 저희 상대분은 포근하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져주지 않을까? 오늘도 확실히 기대해봅니다. 이기겠다,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네. 대국할 저희 권효진 프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대국하시는 저 영광입니다. 네, 오늘 권효진 프로는 실제로는 처음 모시죠? 네, 처음이고요. 그 아버님 건감령 네. 그 사모님 따님이시라는 거는 많이 들었죠. 유명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저도 오랜만에 봐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에 뭐 아이들 육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바둑 연구실에서 또 바둑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연구실은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인가요? 네, 바둑 이제 애호가 분들이 이제 서로 합심을 해서 이제 바둑 그 동호회를 만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동호회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설해마을에서 바둑 연구실을 제가 지금 개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권효진 사모님 하면은 아까 앞서 말씀하신 건감용 사모님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가족이 더 궁금해요. 네. 남편도 프로기사잖아요. 네. 남편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위예량 6단인데요. 네. 지금은 한국기원 소속 기사로 지금 이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요즘 바둑 보급 때문에 네. 이제 중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한중 국제 커플 1호예요. 1호. 네, 네. 아직 2호가 안 나왔어요. 연애하셨나? 연애 결혼이요. 네, 연애 결혼. 네, 네. 2호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제가 듣기로는 바둑 교실 하는데 굉장히 규모 있게 잘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신혼 때 2000년대 초반에는 베이징에서 바둑 도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바둑 교실을 이제 프랜차이즈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네. 역시 어디서나 그 지도력이 뛰어난 그런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제일 궁금했던 게요. 우리 딸 지우. 지우가 지금 슬라에 둘이 있죠, 자녀가요. 네, 네. 큰애가 5학년 아들이고요. 둘째가 3학년 딸인데 이제 3학년 딸이
저의 뒤를 이어서 아. 모녀 기사를 최초의 모녀 기사를 꿈꾸고 있죠. 지금 1호 최초 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지우가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 돼요? 프로 기사한테 한 넉 점 정도 적바둑 되고요.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딸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그 프로 기사랑 페어하는 대회에서 나왔었어요. 딸이 네. 선수로. 그래서 본선 올라갔잖아요. 네, 저희 그 SG 페어 네. 그 대회에서 그 최연소로 본선에 진출했었죠. 지우는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제 학교 수업을 이제 다 듣고 아직은 저학년이라서 정규 네. 수업을 다 듣고 있고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바둑 도장에 가서 저녁 9시까지 매일매일. 엄마가 막 직접 가르쳐주거나 그러진 않죠? 그 자기 자식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괜히 막 더 혼내게 되고 막 네. 좀 싸울 것 같아서 좀 네.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두 분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쪽에 참 좀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그걸 내려놓고 두 분이 이제 대국을 하게 됩니다. 오늘 5점 하실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4점도 충분한 실력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5점에 도전하신다고 하는데 기풍이 굉장히 전투적이시라고 해요. 네. 뭐 지금 젖바둑 방송에서 많이 안 둬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젖바둑 처음인데요. 엄청 긴장되고요. 네. 그리고 또 전투바둑인데 이 넉 점하고 5점은 특히 중앙에 한 점이 놓였을 때 그렇죠. 전투에서 또 큰 위력이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좀 긴장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서영숙 씨보다 훨씬 더 권효진 프로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또 프로하고 1대1은 처음이라서 그냥 뭐 살살 다뤄주세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좀 이렇게 그 분위기가 아주 그 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는 그런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하우스에서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전하신 시청하신 분께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캐시미어 의상을 하나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영숙 선생님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다기보다도 프로 기사님한테 한 수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바둑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하우스 두 번째 대국입니다. 권효진 6단 대 서영숙 아마의 도전입니다. 네, 5점 젖바둑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바둑은요, 시작부터 약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요, 서영숙 씨는 4점 체스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방송 대국이고 너무 떨리고 처음이고 또 저희 캐시미어 이기신 분에겐 캐시미어 그 의상도 선물로 드리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5점으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근래 일이 너무 바빠서 잘 바둑을 두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좀 대시는데 제가 보기엔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이 원래 시원시원하고 좀 전투적인 기풍이어서 또 굉장히 속기파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바둑은 좀 천천히 신중하게 두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습관이라는 게 좀 무섭잖아요. 자, 오늘 조금 더 신중하게 두실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작전입니다. 자하기 쪽을 굳히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젖바둑에서는 이 4점과 5점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앙에 1000원점의 돌이 하나 있다는 게 전판을 아우를 수 있는 중심이기 때문에 그곳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 권효진 6단이 이 4점과 5점 차의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영숙 씨가 살살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오히려 서영숙 씨가 더 강하게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이 걸친 수의 한 칸 협공으로 적극적인 수법을 보여주었네요.
권효진 6단 하면은 집안 자체가 그 바둑 가문이에요. 권감용 바둑 도장이 굉장히 유명했었고 그 도장에서 유명한 기사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이세돌, 최철안, 원성진 이런 모든 기사들이 권감용 도장 출신이었어요. 네, 권효진 프로도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도장을 운영하고 또 중국 프로 기사인 또 남편을 만나서 중국까지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가문인데 그 가운데 또 딸인 지호 양이 바둑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어린 나이지만 맨날 바둑 공부하면서 그 힘든 승부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의 피를, 아빠의 피를 좀 받았겠죠. 권효진 6단도 현역 기사 때 굉장히 성적을 잘 냈었어요. 바둑에 기재가 있고 잘 둔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런 기사인데요. 자, 근래에는 여자 리그 감독도 하고 있고 또 도장에서 많은 그 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산기 쪽에 백이 적극적으로 들어갔어요. 기풍이 전투형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냥 둬서는 이길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조금 더 백도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은 권효진 6단이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권효진 프로도 방송에서도 많이 중계를 했었었고 경험이 많은데 실제로 방송에서 젖바둑을 직접 둬보는 건 처음이라고 해요. 다른 시합은 많이 뒀었지만 또 색다른 느낌이라고 살짝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오늘 정말 작전을 또 세우고 나왔습니다. 자산기 쪽과 우하기 쪽 붙이는 수를 선택했는데 젖바둑에서 이렇게 단순해지면요. 이 부분이 간결하게 정리가 되면 백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해요. 어디서부터 싸움을 해나가야 될지 막막해지긴 하는데요. 자, 권효진 6단 우하기 쪽, 우상기 쪽 어깨 짚는 수로 응수를 물어보네요. 이런 작전들은 많이 나옵니다. 이 밀어주면은 한 칸을 띄어서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흙이 실리를 차지하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중앙 쪽에 이렇게 돌들을 이쪽이나 이쪽이나 모양을 좀 갖추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젖바둑에서는 중앙을 빼앗겨서는 승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돌들이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 전투를 좀 만들어서 바둑을 복잡하게 해가는 게 백에게 유리한 작전이긴 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곳에 밀어온다면은 한 칸 띄어서 우변을 지킨다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변 쪽에 대한 공격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파고가 또 이 어깨 짚는 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어깨 짚는 수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에서는 상용이 맥점이라고 할 정도로 자주 등장을 하고 있죠. 한 칸 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늘어서 응수했네요. 한 칸 뜬 수가 조금 발빠르다면 그냥 는 수는 조금 더 힘이 있는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숙 씨 오늘 5점으로 두겠다 그러면서 꼭 이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피력해 주셨어요. 지금 수원에서 떡집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떡집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마저 너무 좋아하는 일이지만 잠시 미뤄두고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프로기사와 같이 수담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기풍이 전투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로든 아마든 상관이 없네요. 이런 자리에서도 거침없이 나와 끊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좀 주눅이 들어서요. 방송 대국이기도 하고
프로기사들에게 젖바둑을 두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두는 경우가 많은데 거침없이 그냥 나와서 끊었네요. 자, 하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상변 쪽에 이 흑돌이 좀 제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잡히게 되면 꽤 큰 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과감한 결정입니다. 상변을 버리고 우변을 취하겠다. 부분적으로 봤을 땐 상변 쪽이 굉장히 큰데 기존의 치석도 있고 이 우변 쪽의 모양이 크기 때문에 이곳을 넓히겠다라는 작전입니다. 대범한 작전인데요. 서영숙 씨는 이 표정에서도 그렇게 긴장한 기색이 없습니다. 내 바둑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표정을, 네, 그런 각오를 얼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백은 자상기 쪽을 먼저 물어봅니다. 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한 칸 띄었을 때 붙이는 것은 이제 흑에게 응수를 묻는 자리인데요. 가장 안전하게 지킨다면 꽉 있거나, 네, 지금처럼 혹으로 두는 자리가 보통입니다. 상변은 분명 백이 크게 차지하긴 했지만요. 지금 자상기 쪽과 자하기 쪽, 이쪽의 실리가 견실하고요. 우변의 모양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빨리 방향을 전환하지는 않고 먼저 자상기 쪽부터 계속해서 응수를 묻고 있습니다. 붙이는 수는 흑의 집을 줄이겠다라는 의도보다는요. 상대방이 어떻게 응수를 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 점을 잡는다면 끊고, 잡을 때 단수 치고, 연결할 때 자 이렇게 막아서 조금은 바깥쪽을 두텁게 처리하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전과 다르게 물러섰다면은 그때도 치받거나 받아둬서 교환 자체가 이제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상대방에게 어떻게 둘 것인지 응수를 묻고 그 대답을 듣고 한 수 한 수 이어가는 게 바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도,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서영숙 씨도 평소보다는 훨씬 더 신중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속기파라고 해요. 여기서도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밀고 나오네요. 네, 패기가 좋습니다. 만약에 백이 그냥 받아준다면은 선수를 잡겠다.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선수를 잡겠다라는 뜻인데요. 반발을 했어요. 백이 그냥 잡아주는 건요. 흑이 단수 치고 단수 칠 때 연결해서 모양이 일단락되지만 백이 이곳에 뒷맛이 나빠서 또 지켜야 돼요. 후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그냥 받아들 수는 없었고요. 반발을 하네요. 굉장히 대범한 작전이에요. 보통 젖바둑에서는 일단 상대가 고수이고 프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위축이 되거든요. 주눅들기 나름인데 우리의 서영숙 씨는 전혀 위축됨이 없습니다. 한 수 한 수 착점하는 모습도 굉장히 당당하게 힘있게 착수를 하시죠. 근데 과연 이 싸움 괜찮을까요? 저도 생각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싸움인데요. 자, 여기서 먹여치는 수까지 기분 좋게 교환을 하고요. 네, 바둑이나 스포츠, 다른 여타의 스포츠나 참 비슷한 게요. 그 사람의 성격과 스타일을 그 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수비형인지 공격형인지 뭐 급한지 느린지 자, 그런 스타일들이 바둑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납니다. 본인이 본인의 스타일을 지금 서양숙 씨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지금 백에게 뚫리게 된다면 일단 자산기 쪽이 흙이 위험합니다. 그 이상의 대가를 우변 중앙 쪽에서 얻어내야 되는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네, 단수 치는 자리는 기분 좋죠? 베개 모양을 좀 뭉치게 만들기는 했지만요. 일단 자산기 쪽이 이곳이 원래는 흑해진 모양이었었는데요. 그 자리가 지금 지워지면서 전체에 자산기 쪽의 생사가 지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아, 너무나도 힘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먹여치고 단수치고 젖혀가면서 이 상대방의 모양을 우형으로 만들고 있죠. 자, 이렇게 포도송이 모양이라고 해서 좋지 않은 모양으로 몰고 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만 내서는 바둑이 좋을 수는 없고요. 이 정확한 수익기들이 받쳐주면서 모양이 결정이 돼야 될 텐데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죠. 지금 권유진 6단도 약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전투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정말 강력하게 초반부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좀 막막해요. 네, 그 자리든 일단은 늘어야 되겠고요. 또 밀고 나오죠. 지금 흙은 이런 자리든 다 선수가 됩니다. 선수가 되는데 이곳에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받아줘야 돼요. 네, 받아주고 한 번 더 민다면 그때도 이제 받아둬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런 곳 선수가 되는 그런 자리고 이 백이 안정을 취한다면 여기서 이 피해를 흙이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결과 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둘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전투형이라고 해도 방송되고 가면요 특히 굉장히 조심하세요. 자칫 대마가 잡힐 수도 있고 너무 단명구로 끝날 수도 있고 네, 그런 걱정 때문에 자신의 바둑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서양숙 씨는 전혀 그렇지 않네요. 일단 나의 바둑을 보여주겠다. 자신의 바둑은 확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도 안전하게 그곳을 늘어서 응수를 묻죠. 내 점을 연결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네, 버릴 수 없죠. 요석인 자리입니다. 지켜두고요. 이제 백도 상변 쪽 중앙에 있는 백돌에 대해서 안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도 한 점을 잡아서 안정을 취해뒀죠. 여기하우스 두 번째 이야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권유진 프로에게 서양숙 씨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 있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네, 바둑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거침없이 자신 있게 이 프로에게 또 싸움을 걸어갈 수 있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도 지금 좌상기 쪽은 잡히긴 했지만 아직까지 승부는 깁니다.
상변 쪽의 흙도 안정을 빨리 취해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 자리. 좋은 자리고요. 그 젖바둑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손해를 보거나 당했다고 해서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내가 앞서 깔아두었던 치석들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판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연해하지 않고 전체의 눈을 돌려서 전체를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일단 상변 쪽에 흙의 안정을 취한 후에 흙의 입장에서는요. 자, 아직 이곳이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은 이 모양들을 어떻게 이제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단수 친수를 받지 않았어요. 네. 결과적으로 나중에 연결은 필요한 곳입니다. 저곳을 백이 두게 된다면요. 백이 때려내고 막을 때. 이제 이런 끊는 단점들이 생겨서 이곳에 끊기는 것과 이곳에 끊기는 것. 양쪽이 맛보기가 되는 자리죠. 자, 여기서 받아두나요? 아니면 좀 더 강력한 수를 그리고 있을까요? 한 번 더 밀어가네요. 자, 흙의 의도는 내친 걸음이에요. 이것까지 두고요. 막을 때 이렇게 막아서 귀까지 지키겠다라는 작전으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순으로 가고 있네요. 서영숙 씨가 참 유연합니다. 네, 생각이 유연해요. 보통 단수침은 받아주는데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인 수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약간의 무리스러움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우산기 쪽을 또 지키는 의미가 있고요. 자, 과감한 선택을 지금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백도 그쪽으로 손이 올 수밖에 없고요. 막는 것까지 지금 된다면 가장 좋은데 이제는 이 끊기는 자리가 좀 신경이 쓰여요. 네, 이곳을 패로 버티기도 조금은 어렵습니다. 자, 때려서 한 번 더 지켜두거나 아니면 나중에 패로 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백의 모양이 살아있지는 못합니다. 이 가운데도 잘 보시면요. 흙이 이곳을 때려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완벽한 집들이 지금 되어 있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에 대한 공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막았어요. 패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려도요. 이곳을 단수치면 연결해야 되죠? 이곳을 단수치면 이곳을 때려서 패가 됩니다. 그냥 물러나는 건요. 이쪽 끊어지게 돼서 역시 이곳 아니면 여기가 잡히는 모양이죠. 패는 남아있는 곳인데요. 부분에 연연하기보다는 일단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백의 입장에서도요. 약간은 너무 강하게 나오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다르게 바둑을 풀어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걸치거나 하는 수들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붙였습니다. 젖바둑에서는 상수가 이런 거 붙여오는 게 제일 싫으시죠? 맞지 않았어요. 네, 넘어가고 싶은 자리이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끊는 뒷맛은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 남아 있어요. 지금은 작은 자리였는데요. 우변에 어떻게든 우변을 지켜뒀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설마 중앙 전체의 백을 어떻게든 잡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을까요? 좌변, 우변에 이 두 대를 맞은 것은 조금 아파요. 이게 흙이 늘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흙의 집 차이도 있고 백의 안형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백이 충분히 좀 모양을 갖출 수 있는 자리가 됐죠. 일단 손 따라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백은 정말 너무 좋네요. 네.
자신이 생각한 곳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너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그런 모양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요, 후계 입장에서는요, 이런 데 급소를 갈 수도 있어요. 주변이 두터워진다면 막상 이런 곳을 당하게 됐을 때 전체의 백이 불확실합니다. 네. 이어서 사는 수를 노린다면 당해야 될 자리들이 좀 있을 수 있죠. 흑의 입장에서도 약간의 재미는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걸친 수의 최강이네요. 길을 지키면서 우변을 노리겠다. 강한 자리입니다. 두터운 자리인데요. 그냥 단순히 날일자 걸쳐 왔으니까 날일자로 받겠다라는 것은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귀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거죠. 어딘가에 들어가서 침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영숙 씨의 바둑은 굉장히 재밌어요. 독특해요. 자신의 색깔이 확실하고 좀 거침없는 그런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와, 프로를 상대로 이렇게 거침없이 싸울 수 있다니. 네, 그 용기와 네, 그런 자신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네, 잘 싸우고 있습니다. 백도 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 약점이 많은 자리고요. 간격이 넓기 때문에 일단은 호구 쳐서 지키는 자리고요. 네, 하변쪽 큰 자리 차지하네요. 서영숙 씨는 우연히 여성 회관에 바둑 외에도 다양한 취미들이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요즘 있죠. 근데 그 중에 바둑부에 들게 돼서 단수부터 배우면서 너무너무 재밌어서 밤낮으로 공부를 하고 바둑을 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둑이 참 매력에 빠지면 한도 끝도 없이 빠지지만 처음에는 그 재미를 느끼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 그 시간을 다 견디고 지금 프로에게 4점, 5점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용기들이 좀 컸었을 것 같아요. 거침없이 또 그런 거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잘 두고 있습니다. 하변 쪽 굉장히 커졌죠. 좌상기 쪽이 물론 백집이 크기는 하지만 이제 하변 쪽 모양을 갖추고 우상기 쪽에도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형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권유진 6단도 칼을 뽑죠. 그 자리 패가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되는 자리입니다. 일단은 때려내서 패를 버텨봐야 되겠죠. 네, 끊기는 자리를 조금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큰 수가 남아있는 자리긴 하거든요. 자, 그래도 이제 내친거림이에요. 때려서 버텨야 되는 자리고요. 이런 자리는요, 그냥 이었네요. 이곳을 흙이 때려내고 연결한다면 이 전체 백, 흙이 연결한다면 전체 백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패를 떠나서 백의 입장에서 쉽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네, 그곳을 때려낼 때 계속해서 패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패감을 쓸 수 있는데 권유진 6단도 패감을 쓰네요. 쉽게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을 받게 되고요. 저 지금 약간 놀랐어요. 원래는 백의 입장에서요, 이곳을 단수치고 연결할 때 2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돌들은 이제 안정이 되죠. 그런데 권유진 6단도 그게 아니야, 난 패를 해서 이곳을 잡겠어라는 생각으로 패감을 썼거든요. 그 자리를 받지 않았네요.
보통 저런 자리는 상대방에게 뚫려서는 좋은 모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어요. 과감한 선택입니다. 네. 만약에 저 흑돌이 잘 타게만 된다면 집으로는 상당히 이득을 받죠. 상변 쪽이 원래는 백의 집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반대로 흑집이 됐으니까요. 굉장히 크게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좌변 이 중앙 쪽 흙 모양이 조금 위험해요. 살기까지가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데요. 만약에 산다고 해도 꽤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양숙 씨 약간 위기를 맞이했어요. 너무나도 과감한 수법을 보여줬습니다. 그쪽을 또 끊어요. 자체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아니면 계속해서 이곳에 대한 압박과 공격을 보고 있을까요? 네.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대범한 수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사는 수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늘고요. 막는다면 자 여기 두고요. 막을 때 이렇게 아니면 이쪽을 이을까요? 지금 모양이 그렇게 깔끔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는 모양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뭐 일단 살게만 된다면 더 승부는 길게 볼 수 있습니다. 상변에 분명히 실리적으로 이득을 받고요. 중앙이 뚫리긴 했지만 네, 어쨌든 중앙의 백도 지금 차단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곳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흑이 살게 된다면 바로 백도 안정을 취해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자, 이 사활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너무 과감하세요. 너무 거침없으세요. 원래 본인의 기풍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거침없이 두실지는 몰랐습니다. 오늘 바둑은 개가까지 갈지도 잘 모르겠고요. 정말 누가 이기게 될지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지금 산다면은 역시 치받고 받을 때 입구자로 두면 살 수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작전이 쉽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이 흑돌이 살잖아요. 살고 난 후에는 이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단수 치고 이을 때 일로 단수를 쳐요. 한 점을 때려내면 여기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된다면요. 이 전체 백이 집이 없습니다. 정말 전체가 몰릴 수도 있어요. 중앙으로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젖히나요? 젖힐 수만 있다면 그 수도 굉장히 강력한 수예요. 젖혀가나요? 와, 최강입니다. 저는 그냥 사는 수만 계속 찾았었는데 흑은 지금 한 수를 더 떠서 최강으로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저 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네, 지금 흑이 이곳을 뒀다면요. 백이 늘게 됐을 때 이곳을 꽉 이어도 살았어요. 자체로 안정이 된 모양입니다. 대신 백에게는 이런 곳의 집이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고 반대로 백이 급소를 찔러왔습니다. 이제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흑의 생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화끈하게 두시네요. 찾아볼까요? 사는 수를. 단수는 일단 치고 싶고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밀고 올라왔을 때가 문제예요. 이때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둔다면은 이 자리 일단 선수 되고요. 집이 없어요, 일단. 지금은 살 수 있을까요? 집의 모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바둑 정말 단명국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흙이 저 모양을 살아낸다면은 긴 승부입니다. 지금 하변 쪽의 집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도 큰 집을 갖고 있어서 일단은 살고 봐야 돼요. 이 적진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강한 곳에서는 절대 싸우기보다는 안정을 취하는 게 우선입니다. 서영숙 씨가 조금만 더 조심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들어가는 자리가 너무 급소해요. 자, 급소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먼저 지켰어야 되는데 바둑을 두다 보면 그 바둑 삼매경이라고 하죠. 바둑에 푹 빠져서 내가 어딘지 누구랑 있는지 어떤 바둑을 두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서영숙 씨한테는 프로기사가 아닙니다. 상대가 프로기사가 아니라 나랑 늘 두던 호적수, 내가 이겨야 되는 라이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바둑 둘 때는 그런 자세가 중요해요. 반전무인의 자세라고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스타일대로 실력대로 둘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살아야 돼요. 살지 못하면 그 어떤 것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백이 강하죠. 아주 강한 모양이어서요. 이런 곳을 막아도요. 흑의 입장에서 막아도요. 중앙 쪽과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뜻인데요. 그 자리도 원래 급소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두게 되면 백이 자체로 살 수 있습니다. 다 버리고 좀 원대한 꿈을 꿔볼까요? 네, 그곳을 너무 살았어요.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흑의 입장에서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요. 자, 이곳을 막아야 되는데 백이 연결하면 살았어요. 이곳을 둬도 연결해서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그래서 아까 제가 단수 치는 수를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이거는 자체로 사는 수를 찾아야 할 텐데요. 작전을 바꿨습니다. 네, 일단 호흡을 한번 고르는 건 중요합니다. 네, 숨 고르기를 한번 하고요. 일단은 중앙을 막았어요. 백도 후수로 지금 살아둬야 되는 모양입니다. 가는 길에 한 수 물어두고요. 지금 수상전으로 해도 흑이 어려울 것 같아요. 수상전은. 자, 그렇다면 좌상기와 중앙을 버리고 승부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백은 살아뒀습니다. 지금 무화기 쪽에 돌이 지금 밀렸네요. 이쪽이 화점에 있는 자리고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일단 이곳 잡혔어요. 사는 수가 없어요. 두 집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클 것 같은데요, 그러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좌변의 백지만 보면요. 한번 세어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5, 집만 50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네, 열다, 30집. 지금 백의 좌변 쪽 모양이 거의 80집 정도 볼 수 있어요. 사서까지 계산한다면. 그렇다면은 80집을 제하고 하변 쪽에서 몇 집을 낼 수 있느냐? 자, 아직 승부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볼게요. 제가 하변 쪽을 좀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하변에서도 일단 50집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상기 쪽 있죠? 우상기 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열, 열다, 30집. 80집은 돼요. 하지만 100에 제가 우변을 안 셌죠. 100에 10집. 지금 엄청난 대마가 잡히긴 했지만요. 뭐 몇십 집 차이가 나서 끝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끝까지 쫓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백도 차분하게 이제 끝내기를 해가고 있죠. 어디에서 어떻게 집을 만들 수 있느냐가 또 승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흙이 이런 곳을 한 군데 두면은 이게 이렇게 집이 될 수 있어요. 이 중앙의 공배가 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집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볼까요? 이런 자리를 조금 더 선수로 활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도 좀 붙을 수 있습니다. 네, 자산기 쪽에 대마가 잡히긴 잡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포기하기엔 좀 아깝고요. 이 하변 중앙 집 모양을 만드는 것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침착하게 또 이제 마음을 부여잡고 지키는 수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 정말 거침없는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 서양숙 씨입니다. 상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바둑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네, 오늘 아마추어보다 더 긴장을 했던 권효진 프로인데요.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차분하게 좋은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하우스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